자, 지금부터는 3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는 주로 재료 쪽에 이야기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팅이라면은 이제 재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재료는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메탈하고 세라믹, 그 다음에 폴리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재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주로 나타내는 게 재료의 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3D 프린팅 기술, 재료에 따른, 그 다음에 우리 폴리머 같은 경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열가소성과 열경화성 수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경화성, 요거는 열을 가하면은 딱딱해지는 수지, 요거는 빛을 가하면은 딱딱해지는 수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말 재료, 이렇게 덩어리 소재를 분말로 만들어서 자유로운 형상을 이렇게 만들고 다시 열을 가해서 주로 소결해서 덩어리 소재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3D 프린팅에서는 사용되는 플라스틱 재료가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플라스틱 재료의 용도, 여러분들이 주변에 플라스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소재들을 여러분들 특성을 잘 알면은 정말로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생분해성 고분자도 있고, 예를 들어 갖고 뭐 PLA 수지라든지 친환경 수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D 프린팅에 사용되는 금속 재료, 그 다음에 금속 재료, 뭐 세라믹, 분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재료의 분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항상 제가 재료를 이야기할 때, 3D 프린팅을 이야기할 때, 이게 고체 재료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 재료는 크게 이제 금속하고, 그 다음에 세라믹, 그 다음에 폴리머, 요 세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이와 같이 세 가지 소재를 갖고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현업이든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재료를 고안할 때, 요 세 가지 종류를 토대로 해서 어떤 마인드맵이라든지 다양한 생각을 전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분들이 재료를 고안한다 그러면은 메탈 하나, 그 다음에 세라믹, 폴리머 세 개를 놓아두고 어떤 것을 사용해 볼지 여러분들이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메탈을 생각하면은 뭐 철금속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철금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뭐 알루미나 Al2O3라든지 뭐 다양하게 많습니다. 텅스텐 카바이드라든지. 그 다음에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PC라든지 뭐 ABS, 여러분들 가정에서 많이 볼 수 있는 PS, PP, 그 다음 PVC, POM, 그 다음에 PMMA, 아크릴 같은 거, 그 다음에 PC, 폴리카보네이트, 휴대폰 백커버라든지, 안 그러면은 이게 여행용 가방, 그 다음에 뭐 PEEK,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그 다음에 에폭시도 있고,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이제 보통 이걸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플라스틱은 뭐냐 하면은 이게 합성수지를 이야기합니다. 합성수지라는 거는 보통 예전에는 석탄에서 탄소하고 추출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석유에서 이렇게
모든 추출합니다. 석유는 기본적으로 이게 탄소하고 수소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쭉 파생을 시켜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플라스틱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금속하고 세라믹하고 폴리머 재료는 3가지 정도만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재료에 대해서 좀 더 아시려면은 재료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역사를 통해서 재료의 중요도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도 여러분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세라믹, 폴리머, 복합재 이렇게 재료가 앞에서 보면은 메탈, 금속, 그 다음에 세라믹, 폴리머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하는 거. 그러면은 여기에서 컴포짓이라고 하는 거는 복합재라는 겁니다. 복합재라는 거는 이종 재질을 서로 섞었다는 거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메탈하고 세라믹을 했다. 혹은 폴리머하고 세라믹, 메탈하고 폴리머 하든지, 그 다음에 3개를 다 이렇게 섞은 것도 전부 다 이게 컴포짓이라고 합니다. 컴포짓. 그래서 복합 재료 같으면은 컴포짓 머티리얼 이렇게 해서 복합 재료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기계에서 주로 복합 소재라, 복합재라 그러면은 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CFRP, GFRP. 이거는 카본, 파이버, 탄소 섬유 reinforced plastic이라고 탄소 섬유를 이렇게 강화를 했는 플라스틱입니다.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저기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이 보는 게 뭡니까 이게? 낚싯대 같은 거. 낚싯대라든지 MTB 자전거. 굉장히 가볍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나온 테니스 라켓이라든지 혹은 뭐 골프 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대부분 다 복합재라고 이야기해서 탄소 섬유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또 글라스 파이버, 유리 섬유도 많이 사용하는데 유리 섬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여러분들이 보트를 만든다. 보트. 휴양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보트를 만드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유리 섬유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자 여기에 기원전 before Christ, 기원전 만년 전에는 어느 게 중요하냐면은 Y축은 뭐냐면은 relative importance에서 상대 중요도입니다. 중요도. 상대적으로 중요한. 하면은 여기 메탈하고 세라믹, 폴리머 중에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들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기원전 만년 전에는 스톤 이런 것들이 좀 더 세라믹이지. 세라믹 있잖아. 세라믹 같은 게 이게 중요도가 이렇게 포션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여기에 높이 있다고 중요도 더 높은 게 아니고, 이게 폭이 큰 게 중요도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메탈 쪽은 겨우 있어봤자 이제 순수하게 존재하는 골드, 금이 존재했을 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라든지 스킨이라든지 파이버, 이게 전부 폴리머입니다.
폴리머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CHO, XY, Z 있는데 요런 형태, 요런 물질로 구성된 거 탄소 백본으로 나중에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된 걸 전부 폴리머입니다. 우리 몸도 폴리머입니다. 폴리머고 나무라든지 뭐 동물이라든지 전부 이제 폴리머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자연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이때는 중요도가 커졌습니다. 커지고 그 다음에 컴포지트 하면 복합 재료. 이거는 이제 흙하고 스트로 뭐 집이라든지 어떤 나무 가지 같은 집어넣어 가지고 했는 것들, 자연에서 나오는 것들이 중요했고, 이제 서서히 이제 기원 후로 오면서 1900년대 1940년대 60년대 오면은 메탈의 수요, 금속의 수요가 아주 증대하게 됩니다. 즉 1800년대 조선시대라든지 뭐 1500년대 같은 경우에는 금속의 재련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합금강이라든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때 상대적으로 폴리머, 이게 고무라든지 뭐 글루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했고, 그 다음에 세멘트, 유리라든지 어떤 내화 벽돌, 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됐는데 이제 근대로 현대로 오면서 이제 금속의 수요가 급격하게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알로이 스틸이라면 합금강이 있고, 그 다음에 스틸이, 강이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이제 금속의 중요도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함으로 인해서 그때는 이제 세라믹 같은 거,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라든지 폴리머 같은 것들의 중요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 우리가 현대로 이제 쭉 계속 시대가 흐르면서 하는 게 이제 금속의 수요는 이제 점점 중요도는 줄어듭니다. 금속의 중요도가 줄어들고 세라믹의 중요도도 약간씩 올라가고, 그 다음에 주목할 만한 것들은 뭐냐면은 폴리머하고 복합재의 중요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폴리머하고 복합재의 중요도. 예를 들어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기존의 금속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얼마입니까? 비중이 뭐 7.81, 철 같은 경우, 그죠? 그 다음 알루미늄 2.1이라든지 이렇게 쭉 해서 보통 고강성으로 사용하는 거는 철, 스틸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7.81이고, 그 다음에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1 정도입니다. 비중이. 뭐 밀도는 1g per 세제곱센티미터지만은 비중이 1 정도고, 그 다음에 컴포지트 하면은 이게 탄소섬유가 대충 한 1.8 정도 됩니다. 비중이. 그렇기 때문에 탄소섬유를 또 묶고 있는 게 이제 폴리머로 묶고 있기 때문에 기껏해야 2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볍죠. 그런데 가벼운 대신에 이게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복합재의 단점은 뭡니까? 강도, 스트렝스가 낮고, 그 다음에 스티프니스, 강성이 낮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복합재에서 CFRP 복합재 있죠. 탄소 섬유를 했는 것들이 금속에 비할 만큼의 비강도가 이렇게 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때요? 요즘의 화두가 에너지 세이빙인데, 에너지 전략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자동차로 이제 넘어가면서 전기 차체가 무거우면 이게 7.81로 했는가 하고 그 다음에 1.8 비중으로 했는가 하고 하면은 전기 배터리 소모량은 엄청나게 이게 훨씬 많이 증가하죠. 그렇게 해서 차량 경량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복합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탄소섬유로 전체를 탄소섬유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이 차체를 두 사람이 이렇게 바로 손으로 들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 정도로 가볍게 만드는 시대가 이렇게 도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주목할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쭉 보면은 요쪽에 보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플라스틱의 역사는 굉장히 짧습니다. 짧고 금속의 역사는 굉장히 길죠. 상대적으로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우리 조선시대라든지 다 있었잖아. 고려시대도 주몽 뭐 칼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TV 보면은 어떤 재도 넣고 동물 뼈도 넣고 해서 합금강을 만들어 강철검을 만들었니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속의 역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금속을 공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속에 대해서 전공하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여기 플라스틱에 대해서 전공하신 분들은 여기에 기껏해야 우리나라에는 6.25 이후에 주로 많이 이제 보급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껏해야 지금 한 70년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많이 그렇게 교육기관에서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선생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지식들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은 동막골 저런 데를 봤다 그러면은 동막골이라고 있죠. 동막골이라고 이게 영화 있는데 6.25를 대상으로 어떤 강원도 산골 마을이 나오는데, 그 마당에 있는 펌프, 물을 기르는 펌프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어떤 통은 재질이 뭘까요? 자칫 생각하면은 그게 플라스틱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오산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나라에 1950년대 초까지도 플라스틱이 기껏 들어왔자 군인들 단추 같은 거, 열경화성 수지가 있어요. 그런 거 외에 그런 게 들어왔지, 그 외에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렇게 재료의 역사를 좀 파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